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49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음,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네, 가족들 만났는데, 네, 그 중에, 조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제 이브일의 알릴레오를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구독자로서, 음, 피드백을 준다고 하면서 했는데, 카메라 위치가 네,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네, 콧구멍이 너무 크게 보인다고, 네, 그런 피드백을 줘서요. 네, 어, 집에 있었던 그 노트북 받침대를 올려서, 네, 콧구멍이, 네, 덜 보이도록, 네,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한결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족이 길었고요. 네, 이번 49회도 동일하게 독립 이표본 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해서 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49회를 보시기 전에 48회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서 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 A라는 네, 모집단과 네, B라는 또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적인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XA1 해서 XA 대문자 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A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X라는 건 양적인 자료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기호를 X를 쓰는 이유는 같은 거랑 예를 들면 여기 A 집단에 키라고 한다면 B 집단도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1 이렇게 해서요. 땡땡땡 네, X, B 대문자 N2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는 대문자 N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양적인 자료와 요 A라는 모집단에 있는 양적인 자료와 요 B라는 모집단에 있는 양적인 자료 간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요 A 집단을 대표해주는 값, 그게 바로 평균이죠. 그래서 그걸 뮤 A라고 했고요. B 집단을 대표해주는 값, 뮤 B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무 가설은 네, 뮤 A와 뮤 B가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단 간에 양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같지 않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는 이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A라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표본을 뽑는 거죠. 그래서 뭐 표본 A라고 하고요. 또 B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본 B를 뽑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N1개로 이루어진 표본 A를 뽑고요. 여기는 N2개로 이루어진 표본을 뽑는다겠죠. 그리고 만약에 A 집단에 있는 양적인 자료 개수랑 B 집단에 있는 양적인 자료가 거의 비슷하다면 마찬가지로 표본을 뽑는 N1과 N2도 가능하면 비슷하도록 뽑는 게 좋겠죠. 만약에 A라는 집단의 데이터 개수와 B라는 집단 차이가 크다면 표본도 그런 식으로 뽑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본의 값을 XA1 해서 땡땡땡 해서 XA의 소문자 N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B1 해서 땡땡땡 XB의 소문자 N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본 A로 뽑힐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또 표본 B로 뽑힐 수 있는 후보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요 집단, 요 표본에서 이 평균을 저희가 XA 바라고 했고요. 이거는 XB 바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전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실전이라기보다는 표본에서 보는 거는 요 X바와 XA바와 XB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요 A라는 모집단의 자료도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집단의 양적인 자료도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했죠. 그래서 요 XA라고 한다면 얘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뮤A, 그 다음에 시그마 A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XB 요 자료들은 정규 분포고 평균이 뮤B, 그 다음에 요거는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 요 XA바 마이너스 XB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식이 복잡했지만 평균은 뮤A 마이너스 뮤B가 되고요. 요거의 표준 편차는 루트 N1의 시그마 1의 제곱 A라고 했죠 저희가. 그 다음에 N2의 시그마 B의 제곱 요거는 정규 분포는 항상 표준 편차 제곱으로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에서 했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저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네, 제가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빅스비가 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를 끄고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요 X축을 잘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값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값들의 분포로 같은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U의 수준이 0.05이기 때문에 아니다일 때는 항상 이 분포에서 큰 쪽과 이 작은 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쪽의 면적과 이 큰 쪽의 면적을 합친 게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라는 거는 0.025라는 거고요. 여기도 0.0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위 2.5% 해당되는 XA바 마이너스 XB바라는 거를 표본에서 만나면 결론을 대립인 거고요. 또 하위 2.5%에 속하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표본에서 만난다면 결론은 대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만나면 기임으로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 한다면 좀 더 그 현실적인 문제로 온다면 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가지고 이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거 뭐냐면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기무 가설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기무 가설은 이거죠. 뮤 H 널이 되겠죠. 뮤 A와 뮤 B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뮤 A와 뮤 B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무고 대립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이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표본에서 관찰하지만 이 가설 검정할 때는 요 값 갖고 가설 검정을 하진 않고 요 값을 표준화 시켜줍니다. 정규분포 표준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뭐냐면 이 표준한 거를 저희가 이제 Z라고 놓는데요. 이 정규분포를 표준한 걸 보통 Z라고 놓죠. 네, 그 다음에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겠고요. 요 분포에 뭐를 빼주냐면 네, 평균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요 분포에 뭐로 나눠주냐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요 앞에 식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면 요 평균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에서요. 요 분포의 평균이 뭐였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됐습니다. 요거의 표준 편차가 뭐였냐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루트를 씌우고요. N1의 시그마 A의 제곱 플러스 N2의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완샘플 했을 때도 했는데요. 네,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면 이 표준화된 값은 요 g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정규 분포 모양 변하지 않는데 평균이 무조건 0으로 되고요. 표준 편차가 1로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 이것도 최종은 아닌데요. 최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한다면 저희는 뭘 보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인 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의미하는 값들은 뭐냐면 다 G, Z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수준이 0.05고요. 특히 이 대립값에 의해서 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립값들이 같지 않다인 경우는 항상 이 분포에서 큰 쪽도 봐야 되고요. 작은 쪽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뭐가 되냐면 이 수준 0.0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0.025고요. 이쪽도 바로 0.0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 2.5%에 해당되는 뭘 만나야 되냐면 이 값들이 G거든요. 아까는 XA바 마이너스 XB바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뭐 이렇게 발전한다 그랬나 지나야 된다 한다면 그 XA바 마이너스 XB바가 아니라 그걸 표준한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G를 만나거나 그 다음에 또 하위 2.5%에 해당되는 G를 만나면 그때는 결론이 대립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G를 표본해서 만난다면 저희는 결론을 기무가 맞다라고 결론 내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그 데이터로부터 XA바, 마이너스 XB바라는 이걸 관찰하고요. 이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G라는 값을 구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G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U의 확률을 구하고요. 그 U의 확률과 U의 수준을 비교해서 기문지, 대립인지 결론을 내리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이제 한 단계 발전됐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차분하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 내일 정도에 또 한 단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 오시는데 참 이것도 단계 쉽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고 하시면 네, 이해되신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요 Z 갖고 G 갖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으로 보시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설을 쓰면요. 네, 기무 가설은 뮤 A와 뮤 B가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뭐냐면 뮤 A와 뮤 B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U의 수준은 저희가 특별하지 않으면 0.0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0.0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를 가지고 요 분포를 가지고 했다면 다시 한번 쓴다면 뮤 A 마이너스 뮤 B 그 다음에 루트 N1의 시그마 A의 제곱 그 다음에 N2의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곱이죠. 이걸 가지고 가설 검정하는 거를 지난 48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49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준화해진 G를 쓴다는 거죠. 그럼 G는 또 복잡하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XA바 마이너스 XB바 마이너스 요 XA바 마이너스 XB바의 분포의 평균이 얼마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됩니다. 요 평균을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 하고요. N1의 시그마 A의 제곱, 그 다음에 N2의 시그마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되냐면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거를 특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설 검증하는 거를 요 알릴레오 49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요 시그마에 해당되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에 대해서 요거는 모르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요거를 진행했는데, 실전에서는 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A라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B라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A도 모르고요. 시그마 B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모르지만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을 수 있죠. 모르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지 않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겠죠. 같거나 같지 않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뭐냐면 요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다라는 요런 입장에서 요거를 대신 바꿔주는 어떤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요번에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지 않다라는 해서 요걸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한다면 이걸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똑같은 값이니까 제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시그마 A의 제곱 분산이죠. 여기도 분산이죠. 그래서 양쪽의 분산이 같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분산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분산일 때의 요 값들을 대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분산일 때의 또 요 값들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일 때 어떻게 바꾸고 네, 이분산일 때 어떻게 바꾸는지 좀 구분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분산인 경우를 보면요. 뮤 A와 뮤 B가 같다라는 이 기문가설, 대립가설은 뮤 A와 뮤 B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유의 수준은 0.05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G를 쓰려고 했는데 G는 다시 한번 X 쓰면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고요. 마이너스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겠고요. 여기가 뭐냐면 네, N1의 시그마 A의 제곱 그 다음에 N2의 시그마 B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 할 때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설 검증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요거를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등분산 입장에서 해보면요. 요 시그마 A와 이걸 모르지만 요 시그마 B가 같다라는 입장을 한다면 이게 같으면 굳이 요 A, B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이제 저희가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시그마 모르지만 시그마의 제곱 여기도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요. 요 XA바 마이너스 XB바 네 마이너스 뮤 A 이거 너무 시계 네,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가정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그마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루트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그 다음에 N2의 1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등분산이라고 한다면 요 시그마가 루트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그마를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SP라고 합니다. SP. 네. SP라고 하고요. 이 SP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식이 좀 되게 복잡합니다. 그냥 제가 식을 써줄 테니까 이걸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복잡한 가정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SP의 제곱을 해주면 이 SP의 제곱은 이렇습니다.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요 N1 마이너스 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n2-1의 s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 s1과 s2라는 것도 뭐냐라는 거는 이겁니다. 요게 이제 a라는 모집단이고요. 요 모집단에서 표분을 뽑겠죠. 그러면 요 a 모집단의 이제 분산이 시그마 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분산이 이제 바로 s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b 모집단의 표준 분산을 네, 시그마 b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요 표본에서 관찰된 게 s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SP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시면 사실은 이 평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이 있는데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특히 이 평균 중에서 가중평균입니다. 요 데이터 게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고 또 요만큼이 또 가중치를 적용한 거가 되는 겁니다. 네, 가중평균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려우시면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SP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SP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 SP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N1입니다. 마이너스 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N2 마이너스 1의 S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거고요. 그래서 요 식을 네,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오늘은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mu A 이퀄 mu B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그러니까 H1이죠. 대립가들이죠. 네, mu A가 mu B가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준 0.05가 되는 거고요. 등분산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XA바 마이너스 XB바고요. 마이너스 mu A와 mu B를 빼주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SP라는 값이 오고요. 곱하기 루트 한 다음에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의 분포가 뭘 따르냐면 T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요 T분포는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요때의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 T분포의 이제 자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모집단이 정규성 가정은 아직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A단이 정규분포, 시그마는 모르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그 다음에 B라는 모집단도 시그마 B를 모르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여기까지가 성립이 된다면 저희는 이런 T가 되는 거죠. 이런 T가 되는 거고 이런 T는 T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T분포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꼬리가 두껍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값을 같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 T분포에서 큰 쪽과 이 T분포에서 작은 쪽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고요. 여기 바로 0.025가 되고요. 여기도 0.025가 됩니다. 그러면 이 X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이 뭐냐면 다 T죠. T. 다양한 T가 있는데 어떤 T를 표본해서 만나면 되냐면요. 상위 2.5%에 해당되는 T를 만나면 대립, 또 하위 2.5%에 해당되는 T를 만나도 대립,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런 T를 표본해서 만난다면 저희는 기무가설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표본 조사를 해서 XA바 마이너스 XB바를 구하는데요. 요 값을 요 복잡한 식이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어리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소문자 T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T분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T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플러스 T보다 큰 쪽이나 여기 대칭된 마이너스 T, 여기보다 작은 쪽.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p 밸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한다면, 먼저 마이너스가 나왔다 한다면 얘보다 작거나 또 대칭되는 요 t로 가서 t보다 큰 쪽, 요게 바로 또 p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u의 수준과 p 밸류, u의 확률을 잘 비교하신 다음에 기무와 대립가설로 이렇게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 하는 이제 t 분포에서 하기 때문에 투 샘플 t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등분산이 가정된 투 샘플 t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만약에 2분산인 경우를 이제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2분산인 경우는 기무가설은 mu a equal mu b,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mu a와 mu b가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의 수준은 0.05였죠. 그래서 아까 이제 g 같은 경우로 본다면 xa바 마이너스 xb바였고요. 마이너스 mu a 마이너스 mu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냐면 n1의 시그마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n2의 시그마 b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분산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가 되죠. mu a와 이거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발음이 헷갈린데요. 시그마 a가 되겠죠.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이 이제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2분산인 경우라는 거죠. 2분산인 경우. 2분산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2분산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값을요. 바로 요 S1의 제곱 이거로 바꾸고요. 요 부분은 뭐로 바꾸냐면 S2의 제곱으로 바꿉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쓴다면 이 값이 이제 g가 아니라요. 이제 요 값을 뭐로 바꾸냐면 xa 마이너스 xb바 마이너스 mu a 마이너스 mu b가 되겠고요. 여기가 루트 한 다음에 여기가 n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n2의 s2의 제곱.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요. 이걸 뭐 sa의 제곱, 뭐 기호의 일관성을 한다면 이걸 s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값도 t 분포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자유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도 구하는 공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개하지 않고요.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가 되냐면 t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2분산이 가정된 투 샘플 t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도가 다르니까 t 분포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t 스타에 해당되는 t 분포라고 한다면 이 분포에서 u의 수준은 이렇게 작은 쪽과 또 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큰 t를 만나거나 여기보다 작은 t를 만나면 대립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0.025가 되고요. 여기도 0.025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 2.5%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된 t를 만나거나 또는 하위 2.5%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구한 t를 만나면 대립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색깔을 좀 바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표본 조사에서 XA바 마이너스 XB바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T랑 다르죠. 그래서 T는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해진 T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P밸류를 그래서 의 수준과 P밸류 간의 비교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난번에 XA바 마이너스 XB바의 분포가 뭔지를 봤다면 그럼 오늘은 그거에 이제 한 단계 진화된 거는 뭐냐면 그걸 표준화한 거라는 거죠. 그 표준화하는 걸 G라고 했고요. 이 표준화가 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설 검증하는 내용을 다뤘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를 때 이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은 모르지만 만약에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 즉 등분산인 경우. 그래서 등분산일 때에 이 시그마 A와 시그마 B를 대체하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T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등분산이 가정된 투 샘플 T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분산 두 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이 다른 경우 이걸 이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분산이 가정된 투 샘플 T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주는 그렇다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는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네, 그것이 끝나면 이 R로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투샘플 T 테스트하는 방법과 이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투샘플 T 테스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제 EV 알레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네, 그런데 하여간 수식에다 초점 두지 마시고요. 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최대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